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바로 빈혈과 혈소판 감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빈혈의 이유와 치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빈혈과 혈소판 감소에 대해서 알려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혜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이 건강검진에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혈액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건강검진에서 뭔가 혈액에 이상이 있으니까 혈액종양내과 큰 병원에 가봐라라고 말씀 듣고 많이 걱정을 하시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그런 뭐 암이나 이런 악성 종양보다는 네.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양성 혈액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정확한 진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걱정 살짝 거두고 빈혈이 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빈혈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빈혈은 원래 이 빈혈이라고 해서 피가 모자란 그런 상태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건 이제 한자어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종종 받습니다. 근데 빈혈은 이제 피가 실제로 양적으로 모자른 상태가 아니라 네. 피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모자란 건데요. 네. 그 특정 성분이 뭐냐면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은 적혈구 안에 포함된 빨간 색깔을 띤 그 단백질인데요. 네. 그래서 이 단백질 때문에 피가 붉게 보이는 거고요. 세계 보건기구 진단 기준을 참고하면 성인 네. 남성은 한 13, 그리고 성인 정상 여성은 12, 그리고 임산부일 경우는 11 이하일 때 빈혈로 진단하게 됩니다. 흔히들 머리가 어지러울 때 빈혈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말인지 또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네. 그 헤모글로빈의 역할이 산소를 몸의 어느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산소가 부족해서 오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좀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좀 무겁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빈혈이 심할 경우에는 숨이 차거나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증상 이외에도 좀 더 자세히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예, 그 빈혈로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몸의 여러 곳을 관찰하게 되는데 네. 이 중에서 눈을 보게 되는데요. 네. 눈이 이제 혈관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에 좀 좋은 곳이라서 눈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빈혈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제 입 양쪽이 잘 갈라지거나 네. 아니면 이제 항문 주위나 이런 곳에 자꾸 상처가 낫지 않는 그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톱이 잘 갈라지거나 아니면 손톱 가운데가 좀 파인 것처럼 형태가 이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쩐지 제가 요즘 손톱이 파여서 이거 왜 네네. 그런가 했었거든요.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면 이 빈혈은 왜 생기는 건가요? 빈혈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헤모글로빈 생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헤모글로빈 생산 잘 했는데 어디에서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그 환자분들께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몸이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걸 만드는 공장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네. 이제 그게 헤모글로빈이 잘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제 원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생산 오더가 잘 안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생산 오더는 잘 들어갔는데 이제 공장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잘 안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원인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대개는 피가 모자르다고 듣고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피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 이렇게들 불평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뽑냐? 네네네.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피 검사가 필요하고 그 정도 이제 피를 뽑는다고 해서 빈혈이 더 악화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일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이 철결핍성 빈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 철결핍성 빈혈이라면 뭐 말 그대로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겠죠? 네네.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거를 만드는 재료가 철인데 이제 철이 부족하면 원료가 부족해서 이제 헤모글로빈이 잘 안 만들어지는 그런 종류의 빈혈이 올 수가 있고 이를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네. 이 헤모글로빈은 대개는 이제 철은 헤모글로빈에 대개 분포하게 되고 이제 철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그걸 어떻게 조절하는 기능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남은 거는 남은 철은 간이나 비장, 골수 이런 곳에 저장이 돼요. 네. 그리고 철은 음식물을 통해서 십이지장에서 주로 흡수가 되고 이제 출혈이나 아니면 다른 위장이나 이런 곳에 피부 탈락을 통해서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그림을 준비가 하나 되어 있는데요. 예. 네. 그림 보면서 좀 더 네. 들을게요, 자세하게. 네. 여기 그 왼쪽 위에 있는 게 정상 적혈구인데요. 네. 이 적혈구는 이제 워낙에는 디스크 형태로 생겨서 안쪽은 약간 얇습니다. 그래서 그 얇은 부분은 약간 하얀색을 띠게 되고 주로 바깥 부분에 헤모글로빈이 분포가 되게 되는데 빈혈은 헤모글로빈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붉은 그 두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왼쪽 위에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나머지 세 개 그림에서는 그 가장자리에 있는 빨간 원반의 두께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철결핍성 빈혈의 원인은 뭔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철 요구량이 증가되는 시기에 예를 들어서 유아나 사춘기, 임신 시 그때는 철 요구량이 증가해서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출혈에 따라서 철분이 소실되면 또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여성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를 통해서 그렇게 출혈이 있게 되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그쪽으로 부인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출혈이 없는 경우에는 이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네. 성인 남성 경우에는 이런 출혈이 제일 많은 곳이 위장관입니다. 그래서 남성 환자의 경우에서는 위대장 내시경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인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 철결핍성 빈혈의 치료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네. 하나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생리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 생리 과다의 원인이 자궁근종이다. 그러면 자궁근종을 수술적으로 떼어내기도 하고요. 네. 남성의 경우에 이제 위대장 내시경을 해봤더니 위궤양이 너무 심해서 그쪽에서 출혈이 있다더라. 그러면 위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첫째가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소실된 철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치료가 되겠는데요. 네. 대개는 이제 철분제를 복용하면 체내에 철분이 보충이 되면서 수일 내에 증상의 호전을 느낄 수가 있으신데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철분제를 복용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철분제를 주사로 드린다거나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인데 너무 생명이 위태롭다거나 아니면 대량 출혈이 지속된다 이럴 경우에는 한해서 수혈을 하기도 합니다. 철분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부작용은 없는지 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네네. 많이 이제 철결핍성 빈혈을 진단을 받으시면 여쭤보시는 것들인데요. 대개는 잘 드십니다. 근데 한 5명 중에 1명꼴로 이게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흡수가 제일 좋을 때는 공복에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이런 위장장애가 있으면 좀 식사 후에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장장애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좀 메스꺼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경우에서는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은 몸 안에 있는 철분이 정상화가 된 이후에 6에서 12개월 정도 더 보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평소에 이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저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이제 철결핍성 빈혈을 영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네. 철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건데 철이 풍부한 음식은 주로는 이제 붉은색을 띠는 고기에 그런 철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붉은색을 띠지 않더라도 뭐 닭고기라던가 아니면 생선에도 철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는 다른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 철분제를 드실 때에는 이제 과일 주스, 과일, 채소 이런 걸 많이 드시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철분을 많이 몸 안에 보충하는 법 반대로 다른 거를 먹을 때 철분을 잘 흡수가 안 되게 하는 성분들도 있는데요. 탄닌이라고 해서 약간 차나 커피에 들어있는 쓴맛을 네. 내게 하는 그런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우유나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 같은 것들은 철분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네. 철결핍성 빈혈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철분 보충을 목적으로 어떤 음식을 섭취할 때라면 그 음식하고는 그런 커피, 차, 우유, 유제품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드시는 편이 시간차를 좀 좋습니다. 두고. 네네. 한 식후 한두 시간 후에 간식처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빈혈 얘기해봤고요. 이번에는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 이 혈소판 감소증이 또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그 혈소판 감소증은 빈혈보다는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혈소판이라는 거는 이제 이름을 좀 풀이해 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피를 슬라이드에 이제 펴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네. 이 적혈구 말고 적혈구 옆에 먼지처럼 떠다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게 뭔가 피를 이제 그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먼지가 붙었나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피에서 어떤 떨어져 나가는 조그만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 위에 있는 피 딱지, 조그만 딱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어진 이름이 혈소판인데요. 네. 이게 주로는 피를 응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를 멎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혈소판이 왜 줄어드는 건가요? 이게 원인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네. 그래서 혈소판이 감소하는 원인은 크게 이제 외부 자극에 의해서 혈소판이 파괴된다거나 네. 아니면 혈소판이 그러니까 생산은 잘 됐는데 말초 혈액에 나오지 않고 있다거나 아니면 혈소판의 생산 자체가 줄어드는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혈소판이 감소하는 원인은 약물,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있고 잘 알려져 있는 약재로는 이제 진통소염제로 잘 드시는 아스피린 같은 약물이 이제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혈소판이 감소하면은 어떤 증상들 나타나나요? 혈소판이 하는 역할이 주로 이제 피가 나면 멈추게 하는 그런 네.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이 피가 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준비된 그림. 사진이 있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빨간 점이 아주 많이 찍힌 것처럼 네. 자반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딪히지 않았는데 멍이 자꾸 든다거나 아니면 어디 피가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다쳐서 피가 났는데 잘 멈추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빈혈은 철분제를 복용하면 됐었는데 이 혈소판 감소증은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 혈소판 감소증은 원인에 따라서 이제 검사를 시행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간 비장의 이상이나 아니면 약물, 감염 이런 것에 따른 2차적으로 생긴 혈소판 감소가 의심되면 여기에 따른 검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 수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조사를 열심히 해봤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골수 검사를 통해서 그 혈소판을 만드는 골수라는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빈혈 예방 방법처럼 이 혈소판 감소증도 예방 방법 있겠죠? 대개는 이제 예방이 뚜렷하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혈소판 감소증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해당 원인에 대한 예방법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알코올 질환 때문에 간 질환이 심해서 혈소판 감소증이 생겼다면 술을 좀 줄이는 것이 예방법이 되겠고요. 네. 만약에 특정 어떤 약물을 드신 후에 그다음에 혈소판 감소증이 생겼었다 하면 그 약물을 다시 드시지 않는 게 중단하는 예방법이 것이. 네네 네, 그게 도움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9419님의 질문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빈혈 진단, 용혈성 빈혈 진단을 받으신 지 2년 정도 되셨대요. 빈혈 수치에 따라서 약 6개월에 한 번씩 2팩 또는 1팩의 피를 수혈을 받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철분 수치가 약 1,500? 이렇게 너무 올라간다고 비장 제거 수술을 또 권하셨다고 했는데 이 수술이 지장이 없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장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아셔야 되는데 비장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생긴 적혈구나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파괴한 다음에 그런 철분이 쌓여 있는 곳이라서 아마 비장 절제를 권유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비장이 그런 역할 외에도 면역학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서 네. 떼셔도 그렇게 문제는 되진 않지만 이제 그런 면역학적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정 백신을 맞고 이제 감기에 조심하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6332님의 질문인데요. 아는 분께서 악성 빈혈로 돌아가셨대요. 악성 빈혈을 제대로 치료 못하면 죽는 걸로 알고 계신다는데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이 빈혈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네. 대개는 이제 악성 빈혈이라고 하면 이제 골수가 어떤 적혈구를 만들어내는데 네. 실패하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원인이 사실은 다양해요. 그래서 뭐 백혈병이라든지 아니면 골수 섬유화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질환에 이제 빈혈이 잘 교정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많이들 악성 빈혈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질환에서 악성 빈혈이라고 들으셨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악성 빈혈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악성 혈액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서 뭐 사망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네. 어렵지만 가능은 네네. 하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051님의 질문인데요. 혈소판 감소증과 스테로이드 약 때문에 문의를 주셨대요. 현재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데 수치는 많이 올라서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대요. 그런데 약을 이렇게 올리는 게 과연 몸에는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네네네. 물어봐 주셨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때문에 계속 스테로이드를 쓰셔야 되는지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이제 아마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고 거기에 효과가 있는 경우라면 되게 이제 특발성 또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질환에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혈소판이 감소된 시기 동안에는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가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 뭐 얼굴이 붓고 그리고 속이 위궤양 같은 게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 가능하면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도록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방송에 좋은 말씀 듣고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네.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검진으로 혈액 이상으로 인한 정밀 검사를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전문의와 상의해서 원인을 찾고 그 치료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 정답 발표 시간입니다. 정답은 2번 빈혈입니다. 모두 다 쉽게 맞추셨죠?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요리보고 맛보고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